오늘 5.18이라고 전 장관 수석 그리고 동당 전 의원이 KTX를 타고 윤석열과 함께 광주를 내려갔어요. KTX 안에서 도시락으로 조찬을 했다고 합니다. 10시부터 하는데 2,000여 명이 참가하고 주제가 5월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추념사가 유출됐다고 또 색출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참모 경질론까지 나오고 위상가시하려 대통령을 팔았다. 참 가지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YMCA 회관에서 열린 이주천 교수님 하는 용산 이전 반대 모임 주최로 그 행사에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 이전 문제의 본질이 뭘까? 왜 야당인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침묵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다 노 코멘트를 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전과 5.18 오늘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반영하겠다. 윤이 오늘 광주에서 이 연설을 하겠죠. 자, 나중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이 사실상 통과시켜주는 저 행동, 그리고 개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맥락에 있다. 그래서 모두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야가요. 자, 왜 그러냐? 용산 이전이 개헌과 더불어서 여야가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이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좀 어리둥절하겠죠. 자, 용산 이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70년이 넘은 권위, 74년짜리 권위를 갖다가 박탈하는 겁니다. 청와대로 상징되는 현 위치에서의 청와대에 대한 권위를 사실상 내려놓는 겁니다. 애초에 윤이 뭘 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다가 용산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윤의 그런 말을 꺼내게 된 동기, 청와대 이전의 동기는 윤이 청와대에서 수석을 대폭 줄이겠다. 대통령실 직원을 70% 정도만 유지하겠다. 청와대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청와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각 장관 총리들이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에서 권력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라고도 김병준을 통해서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장관제로 해서 내려다주고 청와대는 타스크포스, 민간 TF위원회 등으로 지금 끌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고유한 역할은 장관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무속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단 하루라도 1초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윤 부부를 보면서 그런 듯도 원인이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은 윤이 청와대에서 빠져나와서 용산으로 가고 외교장관 공간을 자기 숙소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윤 스스로 권력을 굉장히 내려놓는 부분에서 온 사방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윤이 용산 이전에서도 권력을 내려놓는 것, 청와대로 상징되는 70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권력의 캐릭터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라는 걸 지금 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체제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지만 이 나쁘게 그 본질을 보면요. 윤이 그야말로 이원집정부제를 바라는 개헌 세력들에게 안심을 심어주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맥락이 검수완박에서 윤이 사실상 동조해 줌으로써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고 윤 스스로 이걸 막으려는 어떠한 저항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의외지요. 윤이 오늘 광주에 내려가서 5월 정신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이
결국은 헌법 정신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한 말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윤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헌을 할 때 5월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0% 낼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최종 윤 정권의 귀착점은 개헌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윤이 개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윤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된 사실 자체가 자기로서는 로또 대박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이 개헌을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 시켜주고 그 이후에 자기가 권력을 연장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별 관심이 없다고 봐요. 왜?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그야말로 완전 대박을 쳤다. 그래서 퇴임 후에 안전에만 신경을 쓸 거다. 그래서 다른 부분 나라의 국정 철학이 어떻고 이런 부분보다 자기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집중하고 있을 거고, 이번에 윤이 내세운 장관들 상당수가 또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그러한 특정한 이 기득권 세력의 입김이 좌우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밝히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 이렇게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마당에 윤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자신이 현재 수준의 대통령만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끝날 때쯤 개헌을 갖다가 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권에 보내면서 야권을 달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5.18이라는 이런 야권의 단골 주제, 성역화된 주제에 대해서는 비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은 철학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로또 맞은 대통령직을 안전하게 이렇게 하다가 뒤끝 없이 그냥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아마 윤이 지금 대통령직을 맞이해서 용산 이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세력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별로 공격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윤의 이 대통령 자체로만도 만족한다. 어지간하면 너네들 입장도 좀 들어줄게. 그래서 나는 특별히 여야, 보수, 진보, 좌우 대결을 할 의사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용산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문제를 파고들면 법률과 헌법에 의거하지 않은 위법적인 요소가 확실히 보일 건데 이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